얼음이 맞아요? 아니면 얼음이 맞아요? 선생님, 해돋이가 맞아요? 아니면 해돋이가 맞아요? 선생님, 얼른 대답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어간과 어미의 원형을 밝혀 적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와 요를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은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니까 혹시 아직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지나간 프로를 다시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니까 꼭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그 자료 화면을 보셨는데요. 아이들이 물었던 문제는 다 어근과 접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 문제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간과 어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어근과 접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 맞춤법 규범을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과 어미, 즉 어간이 이렇게 꼴바꿈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나르는 혹은 나는 슈퍼맨처럼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벗어난 대로 적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 또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면은 새로운 낱말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파생법 또는 합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간과 어미는 물론 불규칙 활용이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상당히 규칙적인 데 반해서 어근의 접사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과정은 활용에 비해서 상당히 불규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근 활용에서는 우리가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상당히 그 정도가 높았다고 한다면요. 어근과 접사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혹은 더 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늘 똑같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면요.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산성이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용언에 그 음이나 이를 붙여서 명사를 파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에서 이나 음이라는 그 전미사는 매우 생산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나 음이 결합을 해서 명사를 만들 수 있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전미사가 매우 생산적일 때는 그 형태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어간에 이나 음을 결합을 할 때는 둘 다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더듬다라는 말에다가 이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더듬이인데 우리가 이제 판단할 문제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더듬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더듬이라고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는 매우 생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잡다 마찬가지로요. 손잡다에 이를 결합하면 손잡이로 그냥 쓸 것인가 아니면 원형을 밝혀서 손잡이로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어에서 음이나 이와 같은 그 전미사는 매우 생산적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맞고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옥걸다에 이를 결합을 해서 옥걸이가 됐을 경우에는 역시 원형을 밝혀서 우리가 옥걸이라고 적게 됩니다. 생산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느냐 혹은 원형을 밝혀 적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원리는 오늘 설명할 내용에 계속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용언 어간에 음이나 이를 결합을 해서 명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국어의 음이나 이는 매우 생산적인 전미사입니다. 여기서 생산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용언 어간에 음과 이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는 보기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때 음과 이는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전미사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현대 국어에서 볼 때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과 이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 때는 우리가 용언,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원형을 밝혔던 것처럼 똑같이 원형을 밝혀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 관련 규정을 한번 보면요. 제19항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간에 이나 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다라는 말에 이를 붙이면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아주 그 의미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길이 이렇게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길이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믿다에다가 음을 결합을 하면 믿음이 되죠. 이것도 원래 믿다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음이 형태를 완전히 보존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까 질문에 나왔던 얼음도 마찬가지죠. 얼다라는 말에 음이 결합을 해서 얼음이 된 것이므로 그냥 그대로 원형을 밝혀서 얼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얼음, 뭐 요즘 얼음집, 요즘은 좀 그런 그 간판들을 보기 어려운데 한때 보면 얼음집 이런 그 간판들 많이 봤는데요. 모두 잘못된 것이죠. 자, 부사의 경우에는 명사는 이가 있다라면 부사를 만드는 접사에 이나 희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나 희가 붙어서 다른 부사를 만들 때도 역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같다라는 말에 이를 붙여서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같이라는 그 부사를 만들죠. 역시 같이 소리는 이렇게 발음 나지만 원형을 밝혀서 같이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고요. 많다. 나 많이 줘 할 때는 역시 만 어근에 이 부사 접사를 붙여서 많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과 기본 원리는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일관되게 계속 얘기가 될 텐데요. 결국은 원형의 형태가 현대 국어에서 밝혀 적을 만큼 안정적이라고 한다면은 밝혀 적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노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원래 놀다라는 말에 음이 결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 놀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는 의미가 좀 바뀌어요. 우리가 단순히 논다라는 뜻이 아니죠. 노름은 도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오히려 곤란하죠. 그래서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노름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코끼리라는 말은 코죠. 코에다 길다의 길에 전미사 희가 붙어서 코길희에서 온 말인데요. 현대국어에서는 그걸 그렇게 분석해서 쓰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인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코끼리 이렇게 하면 충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름, 그러니까 대강 짐작, 국어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고름하면 뭔가 골타에서 온 말이라는 걸 우리가 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 그 원 의미에서 상당히 그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골음 이렇게 안 쓰고 소리 나는 대로 고름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넓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넓이. 자, 넓다에다 그냥 이를 결합을 하면 넓이가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왼쪽 경우에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평면적을 얘기를 할 때는 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폭을 얘기를 할 때, 그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너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면적을 얘기할 때는 원래 넓다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너비라고 한 것은 의미가 좀 다르게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너비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장신구 중에 목걸이 있죠. 목에다 거는 거니까 원형을 밝히면 목걸이가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의미로 목이 아프고 붓는 병을 목걸이라고 또 얘기해요. 이때는 원래 의미에서 많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목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기본 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국어 입장에서 볼 때, 측면에서 볼 때 원형이 분명하게 인식이 될 때는 원형을 밝혀졌고요. 의미가 변하거나 혹은 너무나 역사적인 형태거나 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이나 이 명사형의 경우에는 이것이 생산적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에는 음이나 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전미사들은 사실 대부분 생산성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귀머거리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건 귀먹다에서 온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귀먹에 어리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한다면 귀먹어리라고 적어야 될 것 같지만은
어리라는 전미사는 사실 이것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 이 이런 것들은 새로운 말을 만드는 데 많이 참여하지만 어리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귀머거리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 마감이나 주검, 무덤 이 여기에 쓰이는 암이나 엄과 같은 경우도 역시 음에 비해서는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서 뭐 막암, 죽엄 혹은 묻엄 이렇게 적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문자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마감, 뭐 주검, 무덤 자 이렇게 적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인 거죠. 자, 체언에 이가 붙어서 다시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우 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결합할 때는 일단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곳곳 이, 낱낱 이. 물론 발음할 때는 곳곳이 그렇게 발음하죠. 낱낱이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곳곳 명사에 이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곳곳 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반면에 그 밖의 전미사들 예를 들어서 꼴악선이. 자, 꼴악선이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꼴에서 온 말인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하면 꼴과 악선이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형태소를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꼴악선이 이렇게 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 악선이는 꼴악선이 외에는 쓰이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꼴악선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훨씬 합리적이죠. 모가지. 분명히 목에서 온 말이겠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목과 아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목, 아지로 쓸 것이냐?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지라는 형태는 현대국어에서 아주 안정적인 형태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모가지 이렇게 써도 충분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바가지나 이파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웅, 덮는 거죠. 집웅. 예. 집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결합을 한 거지만 웅이 결합을 해서 다른 명사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지붕 같은 원리로 집우라기가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제 대강 유형을 대강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형태가 분명하고 생산적이고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면 형태를 밝혀줬고 극히 일부분의 말을 만들거나 혹은 의미가 다른 의미로 파생되었을 때 이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자, 전미사는 지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있는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도 있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는 그 음절과 음절과의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형을 각각 밝혀서 적습니다. 그래서 갑지다라고 발음되지만 갑지다, 비읍시옷 갑지다가 맞고요. 잎사귀, 잎사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넓적하다 역시 넓적하다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아까 비교해 볼까요? 잎사귀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아까 입에 아리가 결합한 이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이파리죠. 자, 잎사귀는 입을 밝혀 적었어요. 그런데 이파리에서는 입을 밝혀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ip사귀는 자음으로 시작한 전미사고요. ip아리는 모음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음절과 음절과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ip사귀, 이파리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입새라는 표현도 하죠. 언제 입새라는 말을 쓰죠? 예. 혹시 입새, 마지막 입새 이런 소설 들어보셨죠? 뭐 또 우리 그 시 표현 중에서 또 입새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런데 입새는 방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ip사귀나 이파리만 써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입새 이런 소설의 제목은 마지막 ip사귀 혹은 마지막 이파리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표준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다룰 내용이니까 참고로 입새는 방언이다, 비표준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오늘 얘기할 재미있는 내용은 바로 이 꿀꿀이와 개구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는 사물의 동작이나 혹은 소리를 그와 비슷하게 따서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다의 졸졸이나 비가 부슬부슬 온다의 부슬부슬 같은 게 의성어, 의태어인데 우리말에 특히 의성어, 의태어가 아주 발달됐다는 것이 다른 언어와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뭐 얼추 한 5,000개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성어 의태어는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가 아주 다양한 표현, 아주 감칠맛 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의성어 의태어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부사예요. 그래서 졸졸 흐르다처럼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죠. 졸졸 흐르다 혹은 부슬부슬 내리다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인데 거기에 거리다나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도 가능하지만 부슬거리다 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돼지가 꿀꿀 울다에 대신 돼지가 꿀꿀거리다 이렇게 동사로도 파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잘 보면요. 꿀꿀이나 개구리는 다 꿀꿀에 이가 결합을 한 거고요. 개굴에 이가 결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꿀꿀 돼지가 우는 소리에 이를 결합을 해서 명사를 만든 거고, 개구리는 개굴개굴에 개굴에 이가 결합을 해서 개굴이라는 말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니까요. 꿀꿀이는 원형을 밝혀 적었어요. 그렇죠? 꿀꿀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이를 결합을 해서 꿀꿀이가 맞는 표기인데, 자,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개구리는 개굴개굴에 이가 결합을 했는데 개굴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 소리 나는 대로 개구리라고 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길래 꿀꿀이는 원형을 밝히고 개구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까? 이건 좀 판단이 요 예문만 보고는 잘 안 가실 텐데요. 뭔가 꿀꿀의 지위와 개굴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꿀꿀은 보다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서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겠고요. 개굴은 그것에 비해서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행 맞춤법에서는 그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다나 거리다라는 접사를 붙여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성어나 의태어 어간에 하다나 거리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다나 거리다를 붙여서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나 거리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그 앞의 형태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하게 형태소의 지위가 고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형을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하다나 거리다를 붙일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형태가 불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꿀꿀이하고 개굴이가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깔쭉 이런 말을 쓰죠? 거기다 한번 거리다를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깔쭉거리다. 잘 쓰는 말이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거리다를 붙이니까 말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형을 밝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깔쭉이, 예, 그렇게 쓰시면 되죠? 걔는 이렇게 살살거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역시 살살에 거리다가 붙었는데 아무런 어색하지 않죠? 예, 뭐 그런 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살살이, 살살이 소리 나는 대로 가끔 쓰는데 잘못 쓰는 겁니다. 살살 거리다가 가능하니까 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다음은 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그 단어인데요. 우리가 오뚜기냐, 오뚜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일반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내면 10중 8구 오뚜기라고 소리 나는 대로 그 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어떤 특정 상표 이름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맞춤법의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오뚝. 자, 거리다나 하다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자, 거리다를 먼저 붙여보죠. 오뚝 거리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면, 좀 다른 걸 한번 더 붙여보죠. 예, 하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참 코가 오뚝하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죠? 자, 거리다는 안 되지만 하다가 결합을 해서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하다나 거리다 중 아무거나 결합이 가능하면 원형을 밝혀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뚜기라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오뚜이처럼 쓰는 것이 정확한 맞춤법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틀리는 거니까 특히 학생들 쓰기 지도할 때 혹시 이런 단어가 관련해서 나온다면 꼭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홀쭉거리다도 마찬가지고요. 홀쭉거리다는 안 되죠. 몸이 홀쭉거리다는 안 되죠. 몸이 홀쭉하다가 되니까 홀쭉이, 뚱뚱이 반대말로 홀쭉이를 쓰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개구리와 꿀꿀이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굴개굴. 한번 거리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거리다.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좀 판단이 잘 안 서시죠?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개굴거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개굴하다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현행 그 규범 사전에서는 이런 어휘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과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새가 오는 경우 뻐꾸기, 뻐꾹거리다. 역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뻐꾹하다 역시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지을 때 뻐꾹이라고 할 만하지만 하다나 거리다를 붙여서 말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뻐꾸기, 예,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죠. 반면에 아까 돼지가 꿀꿀 울다. 자, 거리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꿀꿀 거리다. 자연스러운가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개구리나 꿀꿀이는 둘 다 의성어에 이가 붙은 말이지만 개구리의 형태보다는 꿀꿀의 형태가 어때요? 더 확실하게 어떤 형태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가를 결합할 때 우리가 개구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개굴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밖에 얘들을 보면은 다 개구리 유형입니다. 그래서 매미는 맴맴 울지만 맴거리다, 맴맴거리다 이런 표현 안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매미가 되는 거고요. 얼룩이, 이거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룩거리다, 이런 말 안 되죠? 얼룩하다, 역시 안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얼룩이, 마찬가지로 누덕거리다나 뭐 누덕하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역시 소리 나는 대로 누덕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될 텐데, 오히려 이거는 그 젊은 학생들은 잘 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88년도에 맞춤법이 개정되면서 그 표기 방법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성 세대들, 어르신들, 청장년층에서 특히 많이 틀리는 것인데, 더욱이가 맞느냐, 그냥 더욱이가 맞느냐, 일찍이가 맞는지, 혹은 일찍이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맞는지. 예, 이게 원래 88년 이전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었지만 되게 사전에서 더욱이 또는 일찍이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되게 그냥 습관적으로 더욱이, 일찍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현행 맞춤법에서는 더욱, 일찍 이런 것처럼 그냥 그 자체로 부사로 쓰이는 것에 이가 결합을 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욱 빠르다라는 말 되죠? 그러니까 더욱만 가지고 부사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형태가 매우 안정적인 거죠. 현대국어에서. 철수는 일찍 일어났다. 자, 일찍만 가지고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형태가 아주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형을 밝혀 적을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욱의 이를 결합을 한 더욱이나 일찍의 이가 결합을 한 일찍이는 다 원형을 밝혀서 더욱이 또는 일찍이로 적도록 한 거죠. 자, 생긋은 어떨까요? 똑같이 적용한다면, 자, 생긋이 따로 떨어져서 부사로 기능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생긋 웃다. 어색한가요? 자연스럽죠? 예. 그러니까 생긋이라는 형태가 어때요? 아주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를 결합을 하더라도 그냥 생긋이처럼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갑작이나 슬며시의 슬몇, 갑작 뭐뭐 놀랐다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갑작만 가지고는 따로 낱말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슬몇, 난 그 옆에 슬몇 앉아서 어색하죠?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몇만 가지고는 단어를 이루지 못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부사형 접사 이가 결합을 해서야 슬며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표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저도 이제 늘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자신 없는 부분, 늘 혼동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부사형 접사에서는 부사파생 접사는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로 발음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 어떨 때는 이를 적고 어떨 때는 히를 적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나 히는 아주 발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로 발음하는 건지 히로 발음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적는 것이 옳은 건지 히를 적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히고 말이 안 되면 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가리키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나 이거는 매우 제한적인 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현행 어문 규범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면요. 제51항 부사의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냥 내가 이로 발음하면 이로 적는 거예요. 혹은 이나 히로 발음할 때는 히로 적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를 붙여서 뭐 판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판정하느냐? 자기의 표준 발음을 가지고 판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희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끗하다 말이 되죠? 자, 그러나 이거는 깨끗이가 맞고요. 따뜻하다 얼마든지 말이 되죠? 그러나 따뜻히가 아니에요. 뭐죠? 따뜻이. 발음하면 따뜻이. 그렇죠? 표기상으로는 따뜻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냐, 희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표준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정확히 구별하려면 표준 발음을 정확히 이제, 알고 있는,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먼저 분명히 이로 나는 것, 깨끗이, 따뜻이, 겹겹이, 번번이, 곰곰이, 이런 것들이고요. 이건 반드시 히로만 나는 거,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자, 이런 거는 빠르게 발음하라고 해도 못하죠? 급이, 급이. 이건 시켜도 못하니까 이런 건 틀리지 않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좀 애매해요. 솔직히 같기도 하고, 솔직히 같기도 하고요. 간편히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쓸쓸히, 쓸쓸이 다 가능한 것 같죠? 그래서 이로도 발음하고 히로도 발음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통일했느냐 하면, 자, 히로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표준 발음이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을 모르면 그걸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고 확인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하다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판단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적인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 따로 익힐 필요가 없겠죠. 좀 자주 혼동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이건 우리가 표준 발음이 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을 해서 새 말을 만들 때 원형을 밝혀 적을 것인지 아니면 소리 나는 대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맞춤법 규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맞춤법 규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이시옷에 대한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